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8일에 두 번째 영상은요, 음, 제가 예전 영상들에는 종종 주식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종종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걸 얘기한 지가 또 너무 오래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 채널에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언급한 종목이시기 때문에 한번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주 조용한 채널에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예, 좀 그래도 한 번은 좀 언급을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우리 주식에 관한 얘기 한 지도 오래됐죠. 오래됐고 하니까 오랜만에 한번 얘기를 나누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는 김에 오늘 이거 말고도 조금 찍어야 될 것들이 더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일이 되면 제가 조금 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뭐 조금 짬이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서요. 짬은 낼 수는 있지만 자꾸 안 내는 일이 많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전자 가지고 한번 개인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도 그렇게 길진 않을 겁니다.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 선들은 사실 예전에 거놓은 선들이죠. 이 라인들은 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라인에서 이렇게 개파락으로 이건 주봉입니다. 이건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 아니고 개파락으로 이렇게 또 내려왔지만 또 들러붙으려고 올라가죠. 예. 이런 지지나 저항선들은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요만큼 내려온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는 너무 쉽게 뚫었는데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하는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오늘은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은 여기쯤 되겠죠. 52,000원 정도. 예. 지금은 이제 그곳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어, 그분께서 남기신 게 평균 단가가 84,0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제가 기억이 지금 그 영상 그 댓글을 다시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대충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투자하신 것 같고요. 근데 평단가가 84,000원이 나오려면 물타기를 하셨다 그러거든요. 물타기를 해서 84,000원이 나오셨다고 하면 84,000원이 여기쯤 되죠. 이 가격대쯤 되니까 아마도 뭐 아마도는 아니 이건 제가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도 매직 구간은 이 구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자주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대략적으로는 이런 그림 정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사고 여기서 내려오면서 아니구나. 여기서 많이 사고 이런 데서 조금씩 더 사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물타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그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계속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계속해서 했던 거지만 한지도 너무 오래됐고 물타기와 이게 마우스로 글씨 쓰기가 좀 그래서요. 그냥 기호로 물은 H2O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계속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뭐라고 해드렸죠, 예전에?
가장 큰 차이점은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계획. 그렇다면 무슨 계획이냐? 삼성전자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사면 되고, 떨어지면 사면 되고, 또 떨어지면 또 사면 되고, 이렇게 해서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계획이라는 건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 그러니까 뭐 퇴직금 얼마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1억이라고 치죠. 대충. 예. 물타기라는 건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지금 좀 사보고 싶다. 이 고점에서 좀 빠진 것 같아서 여기든 여기든 아무 데서나 좀 사보고 싶다. 그럼 얘가 쭉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살까 고민을 하다가 아유 그래도 한 5천은 넣어야 나중에 올라갈 때 돈 좀 벌지. 그래야 좀 먹는 맛도 있고 소득도 수익도 더 커지고 그러니까 한 5천 넣어보지 뭐. 그 5천을 여기서 넣습니다. 그럼 얼마죠? 2분의 1을 넣으신 거죠. 가지고 있는 돈에. 근데 이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자꾸 여기서 깔짝대고 있는데 요 저점 뚫고 나니까 여기보다 더 내려왔네? 좀 사야겠다. 아, 다 사기는 그렇고 한 여기 남은 거에서 한 반만 사볼까? 해서 또 여기서 2,500을 넣죠. 2.5를 넣습니다. 남은 돈이 이제 2,500밖에 없어요. 근데 시장은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올라가겠다. 나머지를 여기다 다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투자가 다 끝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장은 더 빠집니다. 더 빠지는데 여기서 슬슬 올라가서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손해였죠. 손해였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니까 더 갈 것 같아. 그럼 여기서는 좀 더 사서 좀 보유하면 총액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원금을 여기서 조금 어떻게 원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원래 하려던 돈이 아니고요. 저 바깥에 있는 다른 돈을 끌어옵니다. 그것도 여기는 못 맞추죠. 이 저점 못 맞춥니다. 개인들은 절대로 못 맞춥니다. 이거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참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1억인데 지금 손해가 지금 8만 한 5천 원대에 샀는데 지금 7만 원대까지 빠졌는데 그러면 몇 프로죠? 한 20% 빠졌죠. 그러면 1억 넣었는데 지금 8천만 원입니다. 이거 다시 1억 만들려면 여기서 또 한 3천만 원 넣어야겠죠.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원금이라도 만들어서 빼려고.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면 수익이니까 그래도. 그 수익에다가 여기서 또 추가한 돈 넣고 하면 그동안 마음고생하면서 기다렸던 그거를 어느 정도는 복구할 수 있으니까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 못 가지요. 못 가고 중간에서 이렇게 빠지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면 또 사고 싶지요. 이런 데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끌어오는 거죠. 근데 또 빠져요. 갈 것 같은데 왜 안 가지? 근데 들어보니까 세계 정세도 안 좋고 국제 정세도 안 좋고 근데도 미련이 자꾸 남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계속 커집니다. 이건 내가 퇴직해서 퇴직금을 가지고 그 중에 아마 일부만 여기에다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엔 그게 딴 데 쓰려고 했던 따로 빼놨던 돈까지 이런 데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깝죠. 조금만 올라가면 이게 삼성전자인데 7만 원에서 저기 고점이 96,800원인데 이거 못 올라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하는 겁니다. 또 떨어지면 또
다른 자금 수여를 하겠죠. 더 떨어지면 또 다른 자금 수여를 하실 겁니다. 이런 게 물타기입니다. 대충 생각하고 이제 계획이 없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대 수익도 없으실 겁니다. 여기서 샀으면 어디까지 가는 게 내 목표인가? 30%? 50%? 100%? 오래 벌 거면 그래도 100%는 봐야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100%볼 거 1억을 그냥 다 때려 넣는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물타기라는 겁니다. 그런 게. 계획이 없어요. 없습니다. 반면에 분할 매수라는 건 무슨 거냐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첫 번째는 몇 종목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목표 종목들을 골라 놓는 거죠. 미리.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그 중에 하나는 또 업종 좀 다른 거. 또 하나는 뭐 또 다른 거.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업종으로 한 몇 종목을 골라 놓습니다. 3개가 됐든 뭐 10개가 됐든. 그리고 각 종목당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예. 각 종목당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걸 5종목을 할 거면 뭐 2천만 원씩 쪼개면 될 거고요. 종목당. 뭐 3종목을 할 거면 뭐 한 3천만 원씩 자르면 되겠죠. 종목당. 그리고 3천만 원씩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 자금을. 1천만 원씩 배분을 해서 최소한, 이건 최소한입니다. 더 나누셔도 돼요. 한 5등분 나누셔도 되고 10등분 나누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1차 투입분을 이런 데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2차는 어디서 하느냐? 2차는 내가 한 8만 한 3천 원대에 샀으니까 여기에서 한 20% 정도 또는 30% 정도 빠지면 2차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대충 8이 16이니까 한 6만 8이 16이니까 8이 16, 17. 그러니까 6만 한 3천 원대 오면은 2차 들어가는 거죠. 6만 3천 원대. 여기쯤 될 겁니다. 요 라인 정도. 예. 여기서 1차 샀으면 2차는 여기쯤 왔을 때 사는 거죠. 만일 1차만 샀는데 이게 올라갔다. 그럼 고마운 거죠. 예. 이것만 가지고 내가 추가 투입 안 하고 여기서 수익을 계속 내주고 이게 또 계속 올라가주면 좋은 거죠. 나머지 투입 안 하고 이건 내 계좌에 오롯이 남아있는 거니까. 근데 그때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시고요.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시고 여기서 더 때려박지 못했던 거 후회를 하는 겁니다. 아유, 그때 3천원을 다 넣을 걸. 여기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생각은 못 하시고 그때 안 넣은 걸 가지고 아까워하는 거죠. 이거 다른 종목 고르시면 되지 않습니까? 남은 거 가지고. 다른 거 또 골라서 걔가 이렇게 뭐 그거는 물론 얘를 가지고 이익 실현을 한 다음 얘기입니다. 얘가 올라갈 경우에 그렇지. 내려올 경우엔 2차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30%가 빠지면 그 다음에 3차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만 3천 원에 여기 20%까지만 했죠. 20% 빠진 거. 6만 3천 원에 또 20% 빠지면은 6, 22 대략 13,000원 더 빠지면 되니까 5만 원. 나 다음에 5만 원 오면은 여기서 3차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3차 투입하고 나니까 이 종목에다가 쓸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부터는 진짜 기다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진짜 기다리는 겁니다.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건 거기서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외부 자금을 계속 들여오게 돼 있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면. 아, 삼성, 야, 전번에 1억을 넣었는데, 요번에, 많이 빠져서, 여기쯤 와서 1억 더 넣어볼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1억 더 넣으실 거고, 더 떨어지면 또 넣을 거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외부 자금 넣지 마시고요. 처음에 딱 그 액수만큼 딱 하셔서, 여기서 수익을 내주면 고마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수익이죠. 그렇지. 여기서 투입한 애들이 수익을 내준 거 아닙니까? 얘는 본전 돌아오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올려줘도 얘는 수익이 나고 얘는 본전 돌아왔죠. 그럼 이 수익분 그냥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만 올라주길 이제 또 바라는 거죠. 그럼 얘 수익 나고 얘는 본전 돌아오고. 그렇게만 해서 여기서 다시 전부 다 팔아버린다고 치더라도 이만큼의 수익은 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요거 2차, 3차 투입분에 대해서 수익을 낸 거지만요. 이렇게 하시라는 이게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차이입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고 딱 고수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물을 타게 됩니다. 물을 타게. 그 물 다 어디서 옵니까? 처음에 요것만 하고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자금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계속 들여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게 자금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계획성, 자금 운용 계획, 이런 거에 있다는 거. 종목을 나누시고요. 각 종목마다 자금을 나누시고, 자금은 종목을 나누면서 나누는 거죠. 이미 나눴죠. 그 각 종목에 대해서 내가 3분할을 해서 살 건지, 아니면 5분할을 해서 살 건지, 아니면 10분할을 해서 살 건지 해서 한 번 매수할 때마다 금액을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수익을 내줬으면 얼마에서 팔지도 정하셔야 됩니다. 한 20%, 30%, 50%? 이거 전체 아직 3분의 1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놔둘까? 그래도 되지요. 이만큼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러다 얘가 너무 잘 올라가면 얘들은 딴 거 사야겠다. 딴 데 하시면 되지요. 같은 방식으로. 계좌에 주식을 많이 쌓아 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좌에는 뭐가 쌓여야 되냐면요. 현금이 쌓여 있어야 돼요. 현금.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빼내서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소비가 뭐 진짜 뭐 여행을 가는 그런 데다 쓰셔도 괜찮지만 다른 통장으로 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식 통장에 넣지 않고 일정 부분은 내 수익이 나면 나는 그 중에 얼마는 빼고 그 중에 나머지는 이 투자 금액을 좀 늘리도록 여기다 좀 넣어놓고 다시 그거를 가지고 3분할을 하든 5분할을 하든 해서 종목을 한 5개, 10개 살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예상 계획을 또 따로 세우는 겁니다. 이 투자 금액 자체가 늘어나면은 뭐가 늘어날 수 있냐면 다음에는 이렇게 3분할을 해도 이 한 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렇죠? 처음에 1억 가지고 뭐 3천, 3천, 3천 나눴었는데 이게 2억이 되면 1억 5천이 되면 5천, 5천, 5천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또 올라갈 때 처음 여기서 몰빵 못했다고 애석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해서 이게 잘 가기 때문에 땡큐인 거죠. 그 돈을 벌어주는 거니까. 언제 시장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 보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우리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해도 몰랐죠.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더 갈 거야. 그러다 여기서 다 물린 거죠. 이렇게 빠른데 좀 더 가겠지. 다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금을 분할해서 집행을 하시고 그거 이상은 넣지 마시고 2 이상 지나갔으면 3차까지 하셨으면 뭐 쪼개는 건 자기 마음이지요. 5차로 나누든지 10차로 나누든지 어쨌든 이렇게 한 20% 삼성이니까 제가 20% 정도씩 말씀드렸지 다른 종목이었으면 아마 30% 50%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넣는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런 게 싫다 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아주 간단한 툴을 하나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일봉도 아니고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에서 이렇게 잉태형이라 그러죠. 잉태형.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이제 아이가 들어있는 모습이죠. 예. 이런 잉태형들이 보이면 그때 1차 투입을 해보는 거죠. 1차 투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2차 투입은 얘하고 비슷한 가격에서는 하진 않습니다. 더 낮은 가격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 하는 거죠. 고점에서 너무 가까운 데서는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이런 모습이 나왔었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하는 동안 이 잉태형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여기는 잉태형이 나왔는데도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복구하고 여기서 잉태형이 또 나왔죠. 여기서도 또 나오고. 여기서 넣었는데 여기보다 잉태형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그래도 한 20%는 빠진 다음에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안 늘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놔두셔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추가 진입 안 하고. 여기서는 한번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든 수익은 줬죠. 한 15% 정도 줬나요? 15% 정도 될 겁니다.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니까. 최소한 이렇게라도 하시라고. 예. 그러시라고 이런 거 사례 들어가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빠졌지만 다시 올라왔죠. 기다려서 여기서 또 나왔는데 비슷한 가격대라서 여기 진입을 안 하는 거죠. 저 밑에서 났으면 하겠는데 비슷한 가격에서 났기 때문에 굳이 두 번 진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선 진입 안 하고 그냥 가보는 거지요. 가면 45,000원에서 6만원, 뭐 63,000원까지 갔네요. 예. 그럼 몇 프로죠? 이거는 45,000원에서 6만원, 6만원이라고 치고 15,000원이면 뭐 한 30%간 거죠. 예. 그럼 거기서 원금만 빼시든가 나는 삼성전자 더 갈 것 같아. 그럼 원금만 빼시든가 이렇게 해서 혹시나 내려올 때 다음에 좀 사기 위해서 빼는 거죠. 예. 그 빼놨던 돈 이런 데 넣어도 되고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너무 가까운 데에서 생겼네. 좀 기다렸다가 좀 밑에서 오면 사자 했는데 그런 기회를 안 주고 이렇게 올라 버렸다. 그럼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때 살 수 있는 거죠.
여긴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서는 안 사도 되고.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남긴 거 있죠? 근데 여기서 빼놓은 돈으로 원금 뺐으니까 여기서 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다려 보는 거죠. 또 잘 올라가면 6만 원대 이 고점 전고점 비슷하게 오니까 여기서 나 다시 원금 빼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남겼던 수익분 남아있죠. 여기서 원금만 뺐으니까 여기서 들어갔던 수익분 남아있죠. 얘들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그런 눈에도 확 띄는 이런 거나 나올 때 한 번씩 던져 보셔도 괜찮다. 이런 데서도 나오지요. 이런 데서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 정고점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이런 데서는 그냥 여기서 산 걸로 쫓아가는 걸로 만족하시고 좀 더 떨어진 다음에 사는 거죠. 이 고점 지나서 이런 데서 나옵니다. 나오기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거를 이제 조금 좀 이해를 하시고 무리한 투자, 분할 매수라 그래가지고 어제 샀는데 오늘 조금 빠졌으니까 오늘 또 사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난번보다 조금 더 빠졌으니까 여기서 또 사고 여기보다 조금 더 빠졌으니까 여기서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분할 매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샀을 때보다 충분히 떨어졌을 때 그거를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는 최소한 하락한 다음에 2차 투입을 하는 거고 2차 투입한 거보다 또 20% 정도 더 하락했을 때 3차 투입하는 거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그냥 뭐 묻어두는 겁니다. 나는 얘한테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내 자금은 내가 얘한테 애초에 계획해서 쓰려고 투자하려고 했던 금액은 다 투자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금을 나눴죠. 종목을 나눴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다른 종목에다가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아직 두 종목이나 우리 처음에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세 개만 했었던 아직 두 종목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이 자금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예 그렇게 퍼센티지로 투자 타이밍을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정해놓고 그걸 지키는 게 계획을 세워놓고 지키는 게 그게 분할 매수고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 주식이니까 최고 기업이니까 묻어두면 언젠가 가겠지. 근데 그 언젠가가 언제부터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한 2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나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죠. 처음에는 한 10년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벌써 1년, 2년 만에 이제는 한숨 나오고 막 짜증 나는 거죠. 쳐다만 봐도 속 아프고.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하시고 여기서 분할 매수 해놓으시고 다음에 얼마 가면 2차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면 3차 할 거야 이렇게 세우셨으면 아마 지금은 자금을 집행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자, 1차 여기서 샀어. 그 다음에 6만 3천 원에 나 2차 내려왔으니까 어이구 6만 3천 원보다 더 떨어졌네. 그럼 땡큐. 그럼 6만 한 4천 원 아니 2천 원대에서 샀네. 그럼 그 다음엔 얼마죠? 5만 원대에서 이제 또 기다리는 거죠. 계속 떨어지네. 5만 원대 오면 나 3차 집행할 거 기다려야지. 그때 잡아야지. 안 잡으려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올라가 주면 오히려 여기서 여기까지 안 내려온 게 아쉽죠. 나는 마이너스인데도 안 내려온 게 아쉽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재미가 있죠. 아무래도. 아, 왜 안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 아, 더 계속 가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좀 충분히 설명이 되셨겠죠? 예. 그래서 그 자금 운용이라는 거 개인들이 할 일은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누고 계획대로 집행하는 거. 한계를 정하고 예.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거. 시간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는 타이밍을 제가 추천드렸던 거는 이제 이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런 타이밍, 또 이런 타이밍, 이런 타이밍.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다. 단지 고점에서 전고점이죠. 지난 고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을 때 나온 거는 좀 조심을 하자. 근데 하고 싶다면 원래 집어넣으려고 했던 금액의 한 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만 넣어도 괜찮지요. 예. 그 범위 내에서 더 잘라서 집어넣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데서 잘 타면 이렇게 오는 거죠. 이런 데서는 이렇게 빠지죠. 빠지지만 난 다음에 기회가 오면 넣으려고 하는데 기회가 안 오고 야, 올라가네. 아, 기회를 안 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회를 안 줘서 아쉽지만 아마 속은 편안하실 겁니다. 다시 올라와서. 그래서 다시 떨어질 때, 더 떨어져서, 아, 와라. 빨리 이거 잉태형 좀 나타나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고 올라가죠? 그럼 뭐 계속 그런 거죠. 예. 자꾸 살 기회를 안 주네. 이거 가지고 그냥 계속 시간만 보내네.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날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에 음봉 나왔죠. 여기. 예. 물론 저점이 아니고 종가는 지난주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만 뭐 이렇게 가주면 고맙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 모양은 아직 안 나왔지요. 예. 안 나왔습니다. 올라가 주면 땡큐인 거고 내려가면 이거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들 하십시오. 물타기도 좀 많이 빠진 다음에 좀 하시고요. 예. 그거 빠질 때는 대형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한 20% 정도 빠지는 걸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렇지 않고 뭐 중형주 정도 되면 한 3, 40% 빠진 다음에 1차, 2차, 3차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렇게 계획 세우시면 되지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 제가 안 한 지 꽤 돼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댓글 남기신 분도 좀 계시고 해서 예,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지난번에 줄거놓고서 처음 보는데 이렇게 줄이라는 게 참 잘 맞죠? 이상하게 잘 맞습니다.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다 이런 데서 놀고 있을까? 다 그런 데서 물린 사람들이 있는 거고, 물린 세력들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가장 큰 차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금 운용 계획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타기는 외부 자금을 계속 수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아주 큰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빡빡하게 짜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분할 매수 하시는 그런 운영을 하시라고 오래간만에 한번 이런 잔소리 영상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되셨겠죠?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